이번 영상에서는 도성국사 탄생지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국사는 풍수학의 비조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인데, 도성국사께서 태어나신 생가트와 그리고 도성국사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 해서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던 그 바위, 지금은 국사암이라고 하는데, 그 바위의 기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국사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학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흔히들 술법 쪽에도 일각인이 있으셨다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술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위력을 발휘해야 진정한 술법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의 비밀을 알아야만 그러한 법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성국사는 뭐 왕건하고 인연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선이 그 왕건 아버지, 뭐 왕건의 생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가 뒷산에 올라가 산소의 맥을 살펴보고 위로는 천문을 보고 아래로는 시수를 살핀다 말하기를, 송악산의 맥은 멀리 임방에 있는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수모목간으로 뻗어내려와서 마두에 떨어져서 명당을 일으킨 곳이다. 그대는 수명이니 모로의 대수를 따라 집을 66으로 36구로 만들고 송악산이 험한 바위로 되어 있으니 소나무를 심어 암석이 보이지 않게 하면 천지의 대수가 부응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신성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왕건이라고 짓는 것이 좋겠다. 도선의 말처럼 1년 후에 왕건이 태어났으며 그는 장차 성장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태조가 되었다. 그 앞에 일화는 누군가 그렇게 일화를 만들어서 전했다는 말도 있고, 시대상으로는 맞지 않다, 왕건과는 뭐 시대적인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일화에 대한 신빙성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성국사께서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일화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도선은 송악 개성의 산천을 두루 돌아본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곳이 앞으로 800년은 이 나라의 운수를 지탱할 곳이니 축하할 만한 일이로다. 그 말이 끝나게 무섭게 동남쪽으로 안개가 그치면서 한양과 삼각산이 우뚝하게 너무다 보였는데, 도선은 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탄식하기를, 저 삼각산은 봉우리가 진방에 있어 마치 도둑놈의 깃발처럼 되었으니 400년이 지나면 이 나라의 큰 운수는 장차 저 산 밑으로 옮겨갈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돌개, 석견 75마리를 만들어 진방을 향해 세워서 마치 도둑놈을 지키는 형세를 만들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돌로 된 개 75마리를 만들어 진방을 향해 세워서 도둑놈을 지키는 형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술법에 해당하는데, 그런 술법도 아마도 풍수학적으로 경지를 넘어가야만 그런 술법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생가트에서 받는 기운이 그 사람에게 많은 길잡이를 하거나 뭐 방해를 하거나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데, 공교롭게도 도성국사가 태어난 곳은 왕인박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왕인박사는 일본에 건너가서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업적을 세워서
일본 왕실의 서성격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 왕인 박사와 도성국사의 생가트가 동일한 생가트입니다. 그래서 어, 그 왕인 박사와 도성국사의 생애가 보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국사의 생가트 기운도 살펴보고 도성국사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곳 국사암의 기맥도 살펴보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생가트라는 것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몸속에서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그 생가트 기운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연결이 되는 듯한데 근데 그곳에서 기운이 연결이 어느 정도 되었을 무렵에 버려졌다고 하면 완벽하게 그 기운이 도달하기 전에 아기 몸에 도달하기 전에 버려졌다면 버려진 국사함의 기운도 도성국사는 받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단박에 태어난 생가트와 기운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연결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상황에서 멀리 버려지면 버려진 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 아기 몸하고 연결이 또 되었다면 그것도 생가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생가트에서 기운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버려진 곳에서 기운이 연결되었다면 어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생가트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것이고 그 기운을 그대로 받게 되니까 그 도성국사의 생가트 기운은 어차피 도성국사를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버려진 곳의 기운도 제가 볼 때는 같이 도성국사 몸에 얽혀서 평생 도성국사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도성국사가 태어난 곳, 원한이 왕인 박사와 도성국사 탄생지고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멀리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같은 마을 같은데 어쨌든 거리가 제법 멉니다. 처녀몸으로 잉태하자마자 멀리 아기를 내다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 버려진 자리가 현재는 국사암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탄생지에서 버려진 곳까지 경로를 보시는 중입니다. 국사함이라는 곳은 다른 기맥은 모르겠지만 특이한 것은 정멸보궁의 기운과 동일한 기운이라는 겁니다. 정멸보궁의 기운이라는 것은 오대산에도 정멸보궁이 있고 다른 곳에도 정멸보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운은 매우 특이합니다. 정멸이란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의미하는데 저 국사함의 정멸의 기맥이 어디선가 흘러왔습니다. 흘러와서 도성국사가 버려진 동안에 같이 도성국사의 아기 때 몸과 같이 연결되어서 평생 영향력을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왕인 박사와 도성국사 탄생지가 동일한데 집 구조가 동일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겉은 거의 동일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간 것이 학문적으로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부분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명성이 자자하다. 이름이 크게 날리는 기맥도 들어와 있는데 그 생가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비슷하고 그 왕인 박사는 논어와 천자문을
그리고 그 위에도 기술 전수, 일본 가요, 장시 등의 공헌함으로써 일본 왕실의 서성이며 정치 공헌이 되었고 일본 사람들을 계몽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도성국사와 왕인박사 탄생지인데 저렇게 큰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바위라는 것은 뭐 이번 영상 주제하고는 다른데 그 바위가 보면 공간의 기운을 특이하게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위의 뭐 구성분이나 뭐 기타 등등 바위의 구조나 뭐 생김새 등등이 천지간의 큰 기운, 광범위한 기운과 연결이 되어서 주변 뭐 생가터나 묘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라는 것이 풍수학에서는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길치인데 주변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바위가 있고 이러면 그 바위가 그 묘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혈전의 기운보다 더 광범위한 공간 기운을 끌고 와서 그 주변에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기운이면 크게 성공을 하겠지만 나쁜 기운이면 오히려 혈자리에 좋은 기운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바위 기운 때문에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위 주변에 생가터나 뭐 엄택 주변에 있는 바위나 뭐 작은 돌멩이조차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국사 생가터에도 저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저게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근데 분명히 저 두 개의 바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생가터에 바위 두 개가 공교롭게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도성국사가 버려진 국사함인데 이것도 바위입니다. 근데 이 바위 쪽으로 혈기운이 멀리서 이동해 와서 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혈이라는 것이 정말 터에서 터기운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바위로 인해서 이끌려 온 것인지는 저도 구분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 바위 쪽에 정멸의 기운,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되고 번뇌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살피는 직관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요. 정멸의 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기운이 처음 출발할 때처럼 나무의 뿌리처럼 모든 기운이 고르게 되어 있어서 어떤 뭐 잘못된 관점이나 나쁜 어떤 방해하는 기운들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직관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곳 기운도 제가 연결을 해서 한번 느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정멸부궁, 오대산 정멸부궁의 기운도 그 어떤 특별한 테크닉으로 장치로 연결하면 그 정멸부궁의 기운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데 그 상태에서 기운을 느끼고 가만히 명상을 해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곳의 정멸의 기운도 끌어다가서 한번 느껴보면 기운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 고성들, 뭐 효봉선사, 하남 뭐 대선사 등등 그분들의 생전 사진을 봐도 정멸의 기운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멸의 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기운이 출발하기 전에 원래 모든 기운이 출발하기 전 단계의 기운으로 아무런 공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의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정멸의 기운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간에 기온 에너지청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강기운 올라갈수록 강기운이 이렇게 공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 1단계 정멸의 기운, 2단계 정멸의 기운, 3단계 이제 올라갈수록 기운이 더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기운의 정멸의 단계, 그 기운에서 경계가 사라진 단계의 기운에 이르러서 그게 몸에 그대로 엉에서 붙어버리면 눈을 감고도 어디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경지가 오는 게 아닌가. 그 선사들의 사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사도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면 비유를 들자면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 달려들듯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버리면 몸 전체가 어떤 경계에 통째로 쑥 들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강한 기운의 에너지청에 몸이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소리겠지요. 근데 도성국사가 벌여진 국사함은 정멸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성국사가 버려져 있는 동안에 애기 몸 상태에서 그 기운까지 연결이 되어서 대단한 직관력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곳이 위성지도상으로 중간에 보면 바위가 있는 그곳이 국사함입니다. 국사함인데 위성지도로 정확한 주소가 없어서 저곳을 찾느라고 저도 애를 먹었습니다. 구린마을 어디 있는가 뭐 로드뷰로 보고 살피다 보이지 않아서 저곳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곳에 국사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도성국사와 왕인박사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 녹색원은 역마살기입니다. 어디로든지 떠돌아다니는 왕인박사는 일본을 건너갔지요. 그리고 도성국사는 이곳저곳 이 나라 산천을 온 산천을 다녀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 녹색원은 역마살기가 저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격입니다. 어디선가 산 봉우리나 뭐 산 앞산 혹은 뒷산에서 기운을 보내는 것이 저 역마살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늘색 기맥 그 직선폭만큼은 항문 기맥입니다. 대단한 항문 기맥입니다. 주변에 집을 보면 집 전체 지붕이 다 들어갈 정도의 항문 기맥이 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은 남색 직선 폭만큼은 거인, 거목, 그 뭐 정신계의 거목이 되거나 혹은 뭐 문학계의 거목이 되거나 하는 그 거목 기운이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거목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뭐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지요. 박경리 씨도 저런 거목 기운이 사진에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남선서도 저런 기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성국사 탄생한 생가태에도 엄청나게 큰 거목, 사람이 거인이 되고 거목이 되는 기맥입니다. 저 정도 거목의 기운이 있었으니까 왕인 박사는 일본에 가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되었고 도성국사는 풍수하게 큰 거목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 저 부분은 이름이 사방에 떨친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는 공명기운입니다. 남색 직선이 공명기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기 노란색 기선 폭만큼이 거인 거목이 되는 기맥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위성 사진을 보면 뭐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가터 집을 여러분들이
지어졌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저 기운을 보면 집 전체를 다 둘러싸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거인 거목의 기운이고 남색 직선폭만큼 공명기맥이고 하늘색 직선폭만큼 항문기맥이고 근데 이제 떠돌아다녀야 되는 팔자가 되는 역마살 삭격이 뒷산 어디선가 날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들만으로 봐도 도성국사의 일생이 이렇게 살게끔 설계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수학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저것이 국사암인데 정멸보공의 기운이 저 원만큼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운이 출발초고 저 기운이 몸에 응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뭐 사사로운 생각들이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덜할 테니까 모든 사물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관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력이나 뭐 직관력, 사물 관찰력이 어, 아주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 원폭만큼 정멸의 기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인 박사와 다른 점은 왕인 박사는 뭐 학문 기운, 공명 이름을 날리는 기운, 거인 어떤 분야에서 큰 인물이 되는 기운이 있었지만 정멸의 기운은 없었으니까 정멸의 기운을 가진 도성국사가 풍수학이나 뭐 자기가 원하는 학문 분야로는 더 형이상학적인 부분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남 대선사한테 저 녹색 원만큼 거목 거인의 기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몸에 저만큼 있다는 것은 뭐 생가트나 뭐 혹은 조상의 선령에는 저거 2배만큼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교에 의해서 거인 거목이 되었는데 하남선사나 박경리 선생이나 그 분야에서 거인이 되는 경우는 이를테면 작은 나무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큰 나무가 되는 경우는 생가트나 조상선령의 그런 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 정신적인 거인도 되고, 뭐 문학계의 거인도 되고, 예술계의 거인도 되고, 그래서 이 풍수학이라는 게 인생,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경리 선생 머리에 저만큼, 원만큼 거인, 거목의 기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몸에도 저만큼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뭐 박경리 선생의 생가트 혹은 뭐 조상 선령 그런 곳에서 저런 기운이 왔겠지요. 물론 뭐 그 기맥 외에 좋지 않은 살기들도 많이 있어서 박경리 선생의 인생이 뭐 편안하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목 거인의 기맥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문학계에서 큰 거목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엿장수인데 저 녹색 구간 폭만큼 역마살이 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 마을이 갔다 저 마을이 갔다 늘 떠돌아야만 되는 그 뭐 조상선양이나 생가의 역마살의 기운이 있어서 저분한테 응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게끔 했거나 떠돌지 않으면 생업이 안 되게끔 했거나 해서 어쨌든 저 역마살의 기맥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엿장수들도 보면 저러한 기맥이 형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러한 기맥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면
장돌뱅이처럼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유랑팔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화면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 제가 중간에 말실수를 한 경우도 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해야 돼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마살기입니다. 왕인박사와 왕인박사는 멀리 건너갔죠. 일본으로 바다 건너서 도성국사는 산수관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고 이게 역마살인데 삭격입니다. 뒷산에서 날라오거나 뒷산 봉우리에서 날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날라와서 여기에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어난 분은 이 기운이 응하면 사방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이 기운이 나쁘게 형성되어 있으면 뭐 장돌뱅이처럼 그렇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뭐 떠돌이 팔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하늘색 폭만큼이 학문기맥입니다. 학문기맥. 왕인박사나 도성국사가 학문적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업적을 세움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남색 직선은 이 폭만큼 이름을 날립니다. 온 사방에 이름을 날립니다. 왕인박사는 일본에 건너가서 왕실의 서성이 될 정도로 이름을 날렸고 도성국사는 풍수하게 원족격인 사람으로 전국의 이름을 날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큰 인물이 되는 기맥이 같은 기맥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맥이 참 특이한데 바깥 외곽에는 거인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으로 학문을 하게끔 하는 기운,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끝없이 시도를 하고 그 공을 쌓아가게끔 하는 기운, 그리고 이 내부에는 이름이 크게 나게끔 하고 더 내부에는 학문 기운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지에서 정멸의 기운도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멸 부궁의 기맥, 정멸의 기운이 자연에도 흐르고 있으니까 뭐 정멸의 기운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터에다가 집을 짓거나 조상 선양을 놓으면 마음이 항상 편해지고 사사로운 번뇌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번뇌나 뭐 기타 잡다한 상념이나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지 않고 평안해지기만 하는 그러한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분명해지고 지혜도 출중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성국사 탄생지의 비밀 혹은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풍수가 뭐 형세로도 명확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구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기운으로도 그 생각터나 조상선생이 흐르는 기운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과 비교를 해보면 참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풍수학이라는 게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할 것 같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풍수학을 연구를 해서 그 어려움이 어디서 출발되어 오는가를 살핀다면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지 싶습니다. 오늘은 도성국사 탄생지와 그리고 버려진 곳 국사함의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